스무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삼성 40인치 파워보드인데 BN44-00264A 이렇게 생긴 파워보드입니다. BN44-00264A 이건 이제 파워보드를 분류하는 코드입니다. 삼성은 그 파워보드 분류 코드가 BN44 다시 이렇게 나가고 메인보드는 BN41 다시 이렇게 나갑니다. 이 보드는 이제 전원부 상태로 이제 지방에서 저기 아산 쪽에서 왔는데 아산 여기가 삼성 프라자에서 왔는데 전원부 휴즈가 끊어져서 보니까 FET가 PFC FET 병렬로 사용했는데 하나는 살아있고 하나는 죽었어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QP802, QP801 이렇게 되어 있어요. 품번이. 이건 이제 이 각각의 FET의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세라믹 캐패시터입니다. 자, QP801 쇼트 났어요. 여기 802. 근데 이제 하나는 살아있죠. 하나는 정상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병렬로 연결되어 있거나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동작을 같이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똑같은 걸로 새 걸로 교체를 해주는 게 좋아요. 어차피 하나는 죽었으니까 새 걸로 교체해야 되는데 이때 하나는 새 것이고 하나는 쓰던 것이다 그러면 그런 그 차이가 내구성에 영향을 줘요. 오래 못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PFC TV 파워에서 PFC로에 뭐 하나를 써도 되고 두 개를 써도 되는데 안정성 때문에 이제 두 개를 쓰죠. 그런데 이제 RC 회로, 공진 회로에도 꼭 거기는 두 개를 써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도 특히 이제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직렬은 FET의 직렬은 이제 어떤 거냐면 FET의 직렬 이렇게 놓고 보면 공진 회로의 FET는 여기 두 개가 있다. 그러면은 한쪽에 드레인과 한쪽에 소스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하나는 이쪽 소스하고 드레인하고 이렇게 연결되죠. 이건 이제 요 드레인이라고 보고 드레인 있죠. 게이트, 드레인, 소스, 게이트, 드레인, 소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출력은 트랜스가 이제 이렇게 1차 측 트랜스가 이렇게 있죠. 메인 트랜스는 단자가 1차 측에 2개 또는 3개인데 하나는 그라운드, 하나는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쪽에 드레인과 한쪽에 소스가 합해져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돼요. 또는 여기에다가 공진 필터를 쓰기도 하죠. 이렇게.
자, 이런 상태에서 여기에 드레인에 이쪽 드레인에 311V가 들어오죠. 그리고 이게 파워 온 하면 400V로 바뀝니다. 이럴 때 제 게이트에는 이제 공진 FET는 그래서 두 개의 라인으로 나가요. 예를 들면은 8, 보통 16빗짜리를 치는데 예를 들어서 15번 여기가 하나가 이렇게 게이트로 갔다. 그러면 여기서는 11번이 8, 9, 10, 11. 11번에서 이렇게 옆쪽 게이트, 예를 들어서 이걸 Q1, Q2다. 그러면은 한쪽, 예를 들어서 Q2 드레인에 311V 와서 대기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여기는 Q1 드레인에는 전압이 안 걸려 있죠. 이런 상태에서 이 모델이 VCC가 예를 들어 12번이다. 그럼 VCC에 15V가 들어왔다. 그러면 발진합니다. 펄스. 여기도 펄스인데 실제 상황은 실전에서는 여기에 벌써 고압 펄스가 떠요. 스위칭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스위칭이 돼서 모아져 가지고 출력으로 나갈 때 이 게이트에도 고압 펄스가 유도된다 그럴까? 내부에서. 왜냐하면 얘가 연결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도 탄다. 게이트에도. 그렇게 해서 이제 전압이 이제 여기서 최종 출력이 생성이 되죠.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특히 어느 하나가 죽었다. 그럼 새 걸로 여기만 새 걸 갖다 꽂아 놓으면 공진이라는 개념에 위배가 되죠. 공진 이론에 맞지가 않죠. 그래서 설계에도 장애가 줍니다. 그렇게 되면 동작에도 장애를 줘서 동작 검사할 때는 이상이 없겠지만 실제 부하가 걸리면은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도 똑같은 거를 예를 들어 12N06이다. 그러면 새 걸로 여기도 12N06 둘 다 앞에 뭐 11N 60 600V짜리니까 60 11N60이 있었다. 두 개가. 근데 하나가 죽었다. 하나는 살아있고. 또 똑같은 11N60도 마찬가지입니다. 11N60이라 하더라도 둘 다 새 걸로 교체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오래 사용합니다. 정상적으로 공진을 일으킨다. 공진 동작을 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보통 휴즈가 끊어지면 FET부터 먼저 보죠.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FET입니다. 그러면 FET를 검사해서 FET가 불량이다. 그럼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런 개념으로 교체를 하는데 꼭 뭐가 있느냐? 이 앞에 달려 있는 세라믹들 앞에 동영상에도 전에도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 사이가 이렇게 돼 있어요. 다리 밑에다 붙이지 않죠. 좀 떨어져서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죠. 패턴에. 자, 이 두 개를 꼭 교체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하나다, FET 하나만 달려있는 보드다, 그러면은 FET 앞에 세라믹이 있다. 그럼 이걸 필히 뭘 봐야 되느냐? 광택이 나고 표면에 열화 흔적이 없이 광택이 나고 그 다음에 깨끗하다. 그러니까 훼손된 흔적이 없다. 그러면은 상관은 없는데 조금이라도 열화가 있다, 광택이 죽었다, 이러면은 즉시 교체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걸 그냥 간과하고 휴즈 연결하고 전원 넣으면 또 터져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세라믹 캐피시터 관심을 기울여 달라 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 수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건 지방에서 올라온 건데 이제 테스트를 해야죠.
저희가 갖고 있는 테스트 패널에 꽂아가지고 예, 이렇게 테스트를 합니다. 예, 그래서 지방에 이제 지방에서 보드만 올라온 거니까 이렇게 테스트해서 이제 의뢰 업체에다가 보내줘야죠. 감사합니다. 열공하십시오.